스콧 베센트라고 하는 재무장관이고요. 옆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죠. 근데 이 스콧 베센트랑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일시적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고, 또 이게 경기 침체는 경기가 조금 더 나아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따른 이제 월가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조금 다양한 지표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트럼프가 얼마 전에 했던 발언들 중에서 이 미국의 경제 자체가 일시적으로 이제 조정을 겪어가는 과정이고 그 조정은 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월가에서는 이 증시보다 실물 경제를 트럼프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고, 그리고 WSJ에서는 반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증시가 곧 경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풀어 드릴까 하는데, 일단 베센트 재무장관이 "증시 조정은 건강한 과정이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는 주가 하락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이제 국내와는 다르게 굉장히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노후를 설계하시기도 하거든요. 뭐 배당금에 관한 문화도 너무 잘 돼 있죠. 요게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예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하는 주주총회다라고 하면은 임원진들, 경영진들, 그리고 이제 대주주들 몇몇, 물론 이제 초대장이 오긴 합니다만 참석도 잘 안 하시기도 하죠. 근데 요렇게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를 보면은 이제 미국의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 기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업의 주주로서의 권리들을 많이 행사하고 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를 보시면은 정말 많은 인파가 들어가 있고, 이게 4만 명이 수용 가능한 공간이다라고 합니다. 4만 명 수요와 함께 또 이 3박 4 일인가 2박 3일 동안 주주총회가 열리기도 하고, 6 시간 동안 이제 주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또 있대요.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곧 경제다라는 게 월가의 시선이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증시의 조정은 일시적일 것이고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과정이다라고 했지만, 이제 월가에서 반박했던 이유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나눌까 해요. 자, 왜냐면은 미국은 소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소비를 굉장히 잘하기도 하고, 그 미국의 소비 자체가 뚝 떨어지면은 GDP에 관한 급감률도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비의 나라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죠. 물론 내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미국처럼 소비로 이제 경제가 살아나는 국가들은 소비가 줄어든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경기 침체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쭉 같이 한번 보시면은 베센트 장관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주식 시장의 조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경기 침체의 잠재적인 징후 그 이상이고 실제 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자산 효과 때문인데, 이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의 보유 자산의 실질 가치가 높아지면 소비 지출이 증가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많은 미국에 있는 국민들이 주식에 투자를 해요. 예를 들면 내가 노후를 설계하면서 배당주에 투자를 했다고 해 볼게요. 아니면 뭐 성장주와 같은 뭐 엔비디아 같은 그런 종목에. 근데 주식에서 그 가격들이 하락을 하고 조정을 겪어요. 그러면은 미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내 전체 자산의 뭐 예를 들면 30% 이상을 이 주식 투자를 해 놨는데,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미국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자산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손절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장기 투자를 하시니까. 그래서 손절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내 자산적으로는 손해니까 일단은 기다리긴 하겠지만 대신에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노후 때 가격이 안 올 수가 있네. 내가 노후를 설계해서 이만큼의 자산을 예상을 하고 이만큼의 이제 파이를 이제 주식시장에 넣었는데 주식이 떨어지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소비를 줄여야겠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게 월스트리트의 주장이었습니다. 즉 보유 자산의 실질 가치가 높아지면 소비 지출이 증가를 하고, 보유 자산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면 소비 지출이 감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학 교수가 라이히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2021 년도에 미국 주식의 가치가 1달러 증가하면 소비가 0.03달러 변동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증시 조정 이거 그냥 가볍게 생각할 건 아니야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의 경제 효과가 이 자산 효과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 지난해 S&P 500 지수가 24% 오르는 등 미증시가 랠리를 펼치지 않았다면 미국의 소비자 지출이 증가율이 3%가 아닌 2%에 그쳤을 거다라는 추측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 그리고 은행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우리가 좀 이렇게 연결고리로 생각을 해보면 미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미국 국민들이 내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줄어들게 되면서 소비 지출을 줄여요. 근데 이 소비 지출이 미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나 큰 거죠. 그래서 이게 곧 미국의 경기 침체로 올 수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소비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미국은 소비 둔화가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 증시가 올해 20% 하락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 지출이 1.2% 포인트 감소한다고 전망을 했고요. 미국 경제의 소비가 무려 70%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GDP도 0.8% 포인트 감소한다라는 게 이 도이치뱅크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인들의 이런 주식 사랑, 그게 주식 등락에 따른 자산 효과를 뚜렷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해 말 미국 가정의 금융 자산 중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43%를 차지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우리가 이렇게 주주총회만 보시더라도 한눈에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주총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다라는 건 주주 친화적인 그러한 이제 경영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미국 국민들이 주식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 자산에 많이 편입시키고 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표를 같이 볼게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 이면에 게재된 경기 침체의 조기 징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줄어든 미국의 신용과 체크카드 소비 그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체크카드 소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증가하는 카드 연체 가능성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확대되는 중소기업 불확실성 지수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멘션 그러니까 소프트 랜딩이라고 해서 우리가 경기에 관한 연착륙에 관한 언급이 지금 2024년도 말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확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높은 수치였거든요. 요런 것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급증하는 일자리 감축폭과 또 연방 정부 직원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여기 보시면은 엄청 올라왔죠. 근데 이게 이 연방 정부 직원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그들이 많이 그만큼 실직을 했다라는 건데 얼마 전에 이제 도지에서도 많은 공무원들을 해고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이 많은 신호들이 경기 침체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월가에서 이야기가 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또 시장의 지표들을 살펴보면은 이미 경제 지표들은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일 미시간대가 발표한 소비자 심리 지수는 57.9로 예상치인 63.1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집권 이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크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 미국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해서 0.9% 감소를 했고 1년 10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실적 발표 자체도 좀 안 좋게 나오는 기업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트럼프가 이야기했었던 증시 조정은 건강하다라는 게 월가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많은 지표들이 미국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고 미국은 전체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까지 육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일각에서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저가 매수세 때문에 반등이 나와주긴 했었는데 이제 미국 증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기 침체 리스크들은 여러분들 염두를 해두시면서 대응을 좀 찾아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암호화폐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시황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오늘의 시황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비트코인이 그래도 보합권을 나타내면서 조금 상승폭을 나타내 줬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83,000달러 나타내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1,913달러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XRP는 1%가량 하락을 했고 그래도 일주일 기준으로는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죠. 뭐 XRP 쪽에 관한 굉장히 호재적인 뉴스들은 시장에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솔라나 코인은 1.7% 하락세 좀 나타냈습니다. 도지코인도 하락하는 추세 보여줬고요. 카르다노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좀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에이다는 이제 고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 염두를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따가도 제가 언급을 해드릴 건데 밈코인이 유동성이 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장의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파이코인이 13위로 다시 내려왔거든요. 11위까지 올라왔었다가 체인링크가 다시 올라와 줬어요. 10% 일주일 동안 상승하면서 그래서 여기 시가총액 한 10위에서 15위까지는 최근에 변동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보유자분들께서는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암호화폐 뉴스 저랑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속보를 가지고 온 건데요. 지금 폴 애킨스가 아직 SEC 위원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폴 애킨스가 예, 상원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가 지명을 했다고 해서 바로 그 자리에 앉는 건 아니고 이제 의원들도 어느 정도의 청문회를 거쳐서 이 사람을 정말 제대로 앉힐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가 근데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요 청문회가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은 아마 이제 SC 위원장으로 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또 시장의 호재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 자료는 없어요. 근데 조금 슬픈 이야기라서 오늘 급하게 가지고 왔는데 사실 예전에 크립토컨트가 이제 약세장을 맞췄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강세 사이클이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주기영 대표가 사실 말을 좀 많이 바꾸기는 했어요. 뭐 내가 뭐 어떤 이제 온천 지표를 내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강세장이 끝났냐?"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많이 달았어요. 이제 달고 나서 주기영 대표가 "아 그런 뜻은 아니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좀 말을 좀 많이 바꾸기도 했는데 일단은 이제 확실히 "비트코인 강세 사이클 끝났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6 개월에서 12 개월 동안 약세나 횡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유동성이 고갈되면서 신규 고래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더 낮은 가격에 현재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밈코인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90% 급락을 하면서 빙하기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성 트레이더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밈코인 열풍이 식고 있는데 더블록은 디지털 자산 인덱스 개발 업체 밈코인 지수가 지난해 12월 정점에서 올해 3월 80%까지 급락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총 90% 하락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펀더멘탈이 부족하고 소셜 미디어와 커뮤니티에 크게 의존하는 밈코인의 특성상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 밈코인들이 이제 포지션을 정리를 하면서 상당한 매도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0% 급락, 빙하기가 올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 비트코인을 또다시 매입했다. 그런 이야기가 좀 전해졌습니다. 이제 요거는 라자루스 그룹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 북한의 해커 그룹의 이제 지갑을 저희가 추적을 했잖아요. 바이비트 해킹 사건 때.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일십, 백, 천만,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그러니까 지금 라자루스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10억 달러가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이제 그 해킹한 것들이고요. 지금 그 지갑 안에 있는 코인들 요렇게 보시면은 어떤 거 갖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 해킹 그룹이 요거를 산 거 아니고 거의 이제 불법적으로 해킹해 가지고 바꾼 코인들입니다. 그래서 BUSD, USDT, 뭐 USDC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바꿨고 지금 되게 슬픈 게 뭔가 슬픈 게요. 1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살바도르나 부탄 정부보다 많은 금액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는 이제 비트코인 화폐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옹호하면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 비트코인을 샀었고 그게 시장의 이슈가 됐었는데 북한이 쉽게 이야기하자면 한국보다 암호화폐를 지금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왜냐하면 사실 이 해커 그룹이 개인일 리는 없잖아요. 이제 국가적으로 조직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지금 이 해커 그룹을 육성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국가의 그 암호화폐 보유량보다 지금 많은 상황이고 좀 슬프죠. 이렇게 훔쳐서 또 이걸 모았다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이 바이비트 때 해킹한 그거를 현금화시키지는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일부는 현금화시켰다 이런 소식들도 있기는 한데 사실 그거를 이제 현금화시키게 되면은 꼬리가 밟힐 경우가 많거든요, 경우의 수가. 그리고 지금 제가 예전에도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미 FBI가 요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잡겠다고. 그래서 FBI 관할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마 요거를 현금화시키게 되면은 꼬리를 밟힐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래서 아마 굉장히 묻혀둔 돈이 되지 않을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좀 애매한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일부 물량은 현금화시켰다 그런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지갑은 계속 이제 크립토 전문가들이 계속 추적을 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지켜보고 있죠. FBI도 마찬가지고. 근데 일단 지금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미 이 지갑 안에 모았다. 라자루스 그룹이라고 쫙 되어 있죠. 요거는 너무 좀 흥미로워서 오늘 또 이야기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ETF가 이제 최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이제 유출량이 좀 많아요. 근데 이게 유출량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유출량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좀 방어력이 되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비트코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 자체가 어느 정도의 지지선은 좀 잘 지켜주는 모습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지표 또 알려드릴게요. 이 디지털 자산에 관한 유출량들도 코인쉐어스에서 이제 데이터 공유했는데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제 수급 감소는 이 디지털 자산 유출량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워렌 버핏 이야기로 준비를 해 봤는데 이걸 왜 준비를 했냐면 어제인가 제가 이제 암호화폐 관련한 이제 트위터를 봤는데 그러니까 트위터에 사실 이제 크립토 투자자들은 트위터를 많이 좀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트위터에서 올라온 글들이 기사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기사를 보면은 트위터보다 한 발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내가 빠르게 소식을 접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X죠. 구 트위터죠. X에서 이제 유의미한 그런 기사를 주는 그런 이제 전문가들이 있어요. 뭐 ETF에 관한 본론 보고 분석가도 있고 애널리스트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자산운용사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팔로우를 하시면은 소식이 되게 빠르게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기사보다 먼저 났었는데 워렌 버핏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서 이게 뭐지?'라고 이제 흥미로워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일단 워렌 버핏은 이제 비트코인을 쥐약을 제곱으로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말 최악의 결말을 맞을 그런 투자 자산이다. 이렇게 악플을 했었는데 그가 지금 최근에 주식 많이 덜어내면서 현금 보유량이요. 3,340억 달러. 아까 제가 북한이 해킹한 게 10억 달러라고 했는데 그거 대비해서도 여러분 엄청난 금액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시장에서 버핏이 주식을 팔았대. 이게 굉장히 이제 또 화두가 됐었는데 이제 버핏이 이제 현금을 그럼 뭘 살 거냐. 근데 일부 지금 버핏으로 추정되는 지갑 주소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 X에. 근데 거기에 이제 버핏이 알트코인을 조금 추가하고 있다. 이런 버크셔 해서웨이가 고게 이제 하나 나왔었는데 고거는 추정된 지갑이라서 팩트 체크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팩트 체크된 바로는 이제 워렌 버핏이 누홀딩스를 이제 투자를 하는데요. 이게 2021 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뭐 그때도 이제 암호화폐에 관해서 이제 악평을 계속 넣고 있었는데 이 누홀딩스라고 하는 게 남미에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누홀딩스를 2021 년에 상장 전에 그 0.1% 정도의 지분을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홀딩스 좋은 회사다." 이렇게 좀 약간 이제 띄워주기도 했었고, 근데 누홀딩스가 상장을 하고 지분을 이제 1% 까지 늘려요. 그리고 나서 지금 2024 년, 그러니까 작년 3 분기까지 버핏이 누홀딩스의 지분을 무려 10% 까지 늘렸습니다. 근데 이제 누홀딩스는 요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제 브라질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엄청 올랐거든요, 누홀딩스가. 이거는 버핏이 선택한 회사야. 버핏의 지분이,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분이 10% 이상 있대 해서 누홀딩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럼 이 누홀딩스가 뭐 하는 회사냐? 누뱅크 크립토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어떤 회사냐면요. 암호화폐 거래소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걸로 많은 돈을 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누뱅크 크립토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업비트나 K뱅크 같은 거를 이제 운용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우회적으로 이제 언론들에게는 이제 이 자산을 굉장히 이제 깎아내리면서 이 크립토 거래소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지금 투자를 하면서 지분을 10% 까지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정된 지갑에 따르면 이제 암호화폐 알트코인들도 좀 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또 워렌 버핏의 앞뒤가 다른 이런 투자 철칙도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